MBC가 지금 고강도의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파업 불참자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거다. 올해 연말이 최승호 사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때일 거예요. 한면 톱기사, 고강도 조직 개편, MBC 내부 반응 올 것이 왔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박사연 기자입니다. 부장이 두 명을 집어넣고 떠나버렸어요. 네. 가장 중요한 기사를 쓴 두 명의 기자라는 거겠죠? 네, 그럼요. MBC가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지 12월이면 1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1주년이 딱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고강도의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조직 체제를 완전히 좀 바꾸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사이동만 찔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뒤에 뭐 직원들의 임금 체계라던가 성과 보상 제도라던가 이런 것도 바꾸고 나아가서 명예퇴직까지 실시를 하겠다. 조직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내부에서 구성원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기사를 3면의 머릿기사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왜 개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MBC가 지금 고질적인 적자 경영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올해 1,000억대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적자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지상파에서 방송 만들어서 틀기만 하면 돈이 따라오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좀 수익 구조를 바꿔나가지 못했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MBC를 운영해 나가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MBC, KBS 하면 우와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10대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집에서 TV 잘 안 봐요. 유튜브를 보든 뭐 핸드폰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상황 동안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왔으니 이대로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언론 탄압을 많이 겪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건강함이 유지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정체돼 있었으니까 제대로 뭔가 발전을 해나가려면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개편안을 밝힌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들이 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종편이라던가 뭐 유료 케이블 방송 이런 데에서는 중간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있고 그런데 지상파는 이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이걸 비대칭 규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지상파 방송사들도 자구책을 내놔라. 우리가 지원만 해줄 수는 없으니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건지 방법을 내놔라 라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사실 아직 1,000만 원도 없어서 천억 이상의 적자가 이게 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할 수 있는 걸 다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좀 불필요하게 방만하게 경영한 게 있었다면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월급만 타간 경우가 있었다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전수조사해서 혹시나 제대로 일 안 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걸 좀 조정을 하겠다. 또 약간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약직이라던가 뭐 불필요하게 많이 고용을 한 측면이 있었으면 그것도 좀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다. 또 하나 명예퇴직을 실시하겠다. 사실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고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돈 들어올 때가 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콘텐츠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게
공영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예산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K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사를 썼는데 1,400명 정도가 앞으로 쭉 나가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요. 근데 MBC는 그 정도는 아니고 1,400명이 나간다는 거는 퇴사를 하시는 거죠. 자연퇴직. 그래요? 정년퇴임을 하는 거예요. 명퇴가 아니라? 네. 근데 MBC는 그 정도 규모의 정년퇴임이 없기 때문에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명예퇴직,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내부 반응 같은 건 들어보셨어요? 내부 반응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여러 가지 층위가 섞여서 프레임이 잡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파업 불참자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거다. 사실상 정리해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들여다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선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건 IMF 때 가장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몇 차례 있기는 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함부로 그냥 다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 몇 년 차 이상 몇 세 이상 중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근속 연수가 몇 년 이하인 경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퇴임을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하는 차원에서 퇴직금을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조금 일찍 나가게 해드리는 그런 측면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MBC에서 파업 불참자라고 하면서 좀 퇴출 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고연차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MBC에서 2012년에 파업을 하면서 정치권 낙하산으로 온 사장 방송 공정성을 망치고 있으니까 나가라 라고 파업을 할 때 한창 일할 수 있는 연차의 기자들을 많이 불러들여 왔죠. 어떻게 보면 허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차들인데 만약에 명예퇴직을 그 연차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거나 또 업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직원들만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강제로 보낸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다 꿰어 맞춰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명예퇴직을 시행한다라고 해서 그게 파업 안 참여한 사람들 잘라내는 거야 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내부에서는 어쨌든 MBC와 KBS를 두고 정치권에서 계속 너희가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잘라내려고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직 개편이 시행되고 명예퇴직까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오해를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함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조직 자체가 그동안 되게 원칙 없이 사람을 막 뽑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조직 체계로는 제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시용이라던가 경력으로 들여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쫓겨나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필요한 일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파업 기간에 채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시용 내지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인원이 2012년 파업 이후에 한 100명 가까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한 55명 정도, 50명이 넘게 있는 건데 회사가 불법을 저지른 정황은 있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대체 인력을 그 자리에 채워놓은 거예요. 돌아와도 일할 자리가 없도록. 그래서 회사가 불법을 저지른 건 맞지만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최승호 사장 본인도 해직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고용 관련해서는 쉽게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에서 주장을 하는 건 강원랜드 케이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강원랜드가 과거 여권 정치인들 뭐 추천을 많이 받아서 뭐 여권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치인 추천을 받아서 채용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추천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수준의 일이 이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경우에 200여 명을 일괄 해고해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MBC에도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달쯤에 이 지금 남아있는 시용기자나 경력기자들을
인사평가를 좀 한다는 거죠. 소명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MBC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첫 번째는 우선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불법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해 버렸다면 이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나중에 어떤 선례로 작용을 할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게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인사평가에서 정당하게 업무 배치를 한다고 한들 이게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겠느냐. 이걸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복잡하다.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있어요. 네. 제가 사장님이라면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MBC 정상화를 외치고 왔고 네. 또 민주적인 가치를 지향을 하고 맞습니다. MBC를 좀 정상화해서 공정방송으로 돌려놓겠다. 네.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 내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게 갈릴 수 있는 맞아요.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이 최승호 사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때일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방향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지만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